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이게 점심 식사 후에 한참 졸리실 시간인데 조시지 않도록 한번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진호 사장님, CBS 인구포럼, 정말 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인식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논의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구 줄어들고 지역 소멸하고 국가 성장 동력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책과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의 마련한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나 우리하고 일본이 좀 가파른 거죠. 지난 한 50년을 돌아보면 OECD 선진국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출생률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좀 훨씬 더 가파른 거고요. 또 지역 소멸 문제도 사실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이나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함께 빨리 지역이 소멸하고 도시로만 몰려들어서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준비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위기를 늘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발전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또 새마을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급속하게 바꿔왔죠. 둘만 나 잘 기르자 류의 인구 정책도 우리는 매우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오히려 더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지난 8월까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좀 늘었죠. 이런 좋은 조짐을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그 추세를 이어갈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2개의 세부 계획을 가지고 각종 정책들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달에 탄생 응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87가지 정책으로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6조 7천억을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처럼만의 반등 추세를 잘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87개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보면 안 낳겠다는 분들 억지로 낳게 하는 것보다는 낳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무한대의 지원을 하겠다 하는 정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전국화되기 시작했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해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한 번 아이들 키즈카페 데리고 가면은 몇만 원씩 훌쩍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425개 행정동에 전부 다 하나씩 넣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203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만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양육 환경이 좋아지는 서울을 만드는 거죠. 또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출산 휴가 지원하는 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정책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바꾼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주거 문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텀에 서울시장직을 수행할 때 만들었던 새로운 임대주택인데 사실 우리의 전세제도를 활용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거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20년을 보장했었는데요.
지금 한 서울에 3만 5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서 이미 거주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출산율이 한 3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시작한 게 장기 전세주택 2, 그러니까 미리 내 집이라고 재미있는 이름을 지은 정책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전세주택 2는 처음에 결혼하면 10년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하나 낳으면 20년 살게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둘을 낳으면 평수도 좀 넓은 데로 옮겨드리고, 그래서 둘 낳은 분들은 20년 살고 난 다음에 시중 가격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의 10%, 셋을 낳으면 20%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매우 좋고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바로 결혼 계획, 출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또다시 입증이 돼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천 가구씩 계속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 이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까지 풀어서 그 주거를 공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88 대책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그때 서울시가 과감한 결정을 해서 서초구에, 그러니까 교통도 좋죠. 이미 주거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한 2만 가구를 공급하도록 그린벨트를 푸는데, 그 중에서 11,000가구 55%를 바로 이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보를 해나가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이제 재건축할 때가 다가오거든요. 지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전부 절반 이상 미리 내 집으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굿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지역과의 상생 노력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시에 가서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뭐 부산보다 더 다급한 데가 더 지역들이죠. 그래서 대표 상품 하나, 대표 정책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또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골드시티라고 해서 정말 은퇴 후에 가서 살기 좋은 곳을 발굴합니다. 예를 들면 저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삼척시를 발굴했는데요. 강원도의 삼척시가 어르신들이 거주하기가 매우 환경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들, 손자, 며느리, 딸 사위 가끔 서울에서 한두 시간 걸려서 오면 함께 주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3천 가구를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 핵심 장점은 서울의 집값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을 팔거나 임대를 놓고 일로 옮기면 주거비가 몇 분의 1로 줄어들죠. 그 차익을 가지고 여생을 즐기실 수 있고, 그 서울의 빈집은 또 젊은 층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에는 주거를 공급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과 윈윈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처음에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게 의외로 지금 폭발적입니다. 전국에서 다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의 고민이 큽니다. 일단 충남 보령까지 2군데를 확정했고요. 그 가장 큰 입지 요건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입지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삼척과 똑같이 대학병원급의 대형 병원이 입지한 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연환경이 매우 좋으면 더 좋다, 그리고 서울에서 교통이 좋으면 좋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 3번째 대상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과 상생하는 정책은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넥스트 로컬이라고 해서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걸 서울시가 돕는 겁니다. 서울시의 청년이 내려가서, 예를 들면 유무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디에 영양고추가 유명하다 그러면은 그 고추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창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도와준다든가, 안동에 설화가 아주 좋은 게 있다,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뭐 이런 창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돕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넥스트 로컬인데 이게 아주 지금 또 잘 돼서 윈윈의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안테나 트립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울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죠. 이런 곳에 지역을 소개하는 안테나 숍을 만들어서 이건 일본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트립집이라고 해서 관광을 하다가 들어가서 관광객이 보고 이거 우리 호남 지역에 어디도 한번 가볼 만 하겠는데 경상도에 어디를 가볼 만 하겠는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관광객이 서울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 아이디어고요. 전국의 특산물 판매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던 건데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하는 문화 예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십니다. 뭐 했다 하면 수십만 명씩 연간 수백만 명씩 몰리는 그런 그 행사들이 많습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또 뭐 한강 이런 곳에서 그래서 한 사흘씩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보통 한 30억씩 팔고 가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팔린 것만 팔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온라인으로 그 주소를 가져가셔가지고 이 연락처를 가져가신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주문하는 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서울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뭐 상생 상회, 뭐 상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판매 루트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도지사들이 모이면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과 상생할지를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4개의 특구, 특히 이 중에서도 기회발전 특구가 아마 앞으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지역과의 상생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금을 감면해드리고 내려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 특례도 드리고 또 재정 지원도 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오른쪽에 써놓은 뭐 벤처를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는데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해서 도와드리는 것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교육시설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혜택들이 다 고루고루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느껴질 때 비로소 청년층까지도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마련이 된다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지역과의 상생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4개의 강서구 프로젝트라는 걸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제가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쩌면 뭐 5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이 하나, 부산 경남이 하나, 그리고 충청권이 하나, 호남권이 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론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요.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었습니다.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두바이와 같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사이즈의 이런 그 행정 단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 소득 5만 달러, 8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가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 5천만 중에서 수도권에 한 2,500만이 모여 있다 치고 나머지 지역에 4개 내지 3개 정도를 초광역권을 만들게 되면 이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와 같은 고속 성장이 가능한 행정 기반만 마련이 되면 재정 기반만 마련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법인세가 매우 저렴하다든가 또 전부 다 영어를 쓴다든가 공용어로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지역에서 승부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취임하시고 초기에 아마 부산을 영어 공용도시 표방하셨다가 한글 단체에서 좀 항의도 받고 고생을 하신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지도자는 이렇게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한 번씩 화두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도 그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여의도를 영어 공용 특구로 한다고 발표를 할까 하다가 그것도 용기를 못 내고 여의도는 영어 친화 도시로 하자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아주 굉장히 과감하게 저지르시는 걸 보면서 역시 제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공통점을 추출해서 초광역권을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 500만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인구 500만에 이 싱가포르나 포르나 아일랜드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이 영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인당 GDP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아직. 그리고 1000만 명대의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비교해도 지금 이 영남권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어떻게 재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이런 그 도시국가 차원의 이 사이즈를 가진 나라들이 구사했던 발전 전략을 정말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서 3만 5천 내지 4만 언저리에서 5만 10만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기회를 바로 이런 새로운 전략으로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처럼 아까 뭐 4대 특구를 지방에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거는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근데 혜택을 주지 말고 아예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자 이겁니다. 과감하게 행정 권한을 이양해서 독자적으로 재정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자의 정책 상품으로 승부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4개 내지 5개의 싱가포르를 만들면, 그러면 그 경쟁의 가운데 경쟁력이 생겨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예산 배분이나 활용을 무슨 뭐 1인당 25만 원씩을 나눠주자 류의 이런 아주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을 과연 그런 경쟁 상태에서 쓸 수 있겠느냐, 지방들이. 오히려 정부에서 그걸 하라고 장려를 해도 일정 수준까지 그 지역이 발전할 때까지는 아마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건전한 의미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발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입니다. 세입 세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일단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과감하게 5대5로 조정을 해서 지방에서도 세수를 직접 거두어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을 해서 그 발전에 땔감으로 동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어떤 지도자가 들어와서도 이런 전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변화의 동력을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서 지역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종국적인 지역 소멸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통합행정의 거버넌스 체계 자체를 바꾸는 행정개혁을 통해서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관건 중에 관건이다, 키포인트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사실은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소멸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다시 말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방향을 미리 알아서 그에 걸맞는 사회체제, 행정체제, 정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체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논의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0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